이제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뭐 캔들 야 우습게 봤다가 조금 야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해온 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거에 거의 한 70%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시장의 8, 90% 정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좋겠죠. 입대까지 한 거 포기할래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한 10% 더 할래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깝잖아요. 이 더운 날 휴가도 안 가고 공부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라미 크로스에서 대해서 알아봤고, 하라미보다 하라미 크로스가 더 강력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거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호밍 피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밍 피존. 많이 들어봤던 거죠. 좀 안락한 느낌이 안 듭니까? 네, 피존이니까 세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하람이에요. 하람이 일종이잖아요. 그죠? 인사이드 데이고 하람이 일종인데 아까 하람이하고 뭔 차이가 생겼냐면 하람이는 이런 것도 다 하람입니다. 일단 인사이드가 댕기면 화이트 이것도 하람이라고 해요. 근데 정통적인 하람이는 하락 추세에서는 이게 블랙 캔들이어야 되고 정통으로 하람이는 요게 화이트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화이트여야 되고 두 번째가 이게 블랙이어야 돼요. 이게 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몸통이 작은 캔들들은 색깔이 중요하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무 색깔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잉태했다 그러면 출산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강력한 매도세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데 음봉이 되는 겁니다. 음봉이 되면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있다라는 얘기죠. 음봉이니까. 근데 이전 매도세를 능가하는 요만큼의 매수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람이보다 못하지만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요즘 캔들 요러고 며칠 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드는 호밍 피존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람이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나머지들은 거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되는데 그러면 하람이하고 호밍 피존하고 뭐가 더 셀까?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하람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질문하면 막 헷갈린다 그럽니다. 그죠? 하람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여기에 하람이 크로스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여기에 호밍 피존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강력한 흐름일까요? 하람이 크로스. 얘가 2번, 얘가 3번.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1, 2, 3번으로 구분할까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주식 한 종목 갖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책에 보면 5종목 이상 넘지 말 것 일이지, 그죠? 근데 우리 계좌 열어보면 20종목도 넘죠? 왜? 웃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이 5개 이상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종목 수를 줄여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위험 부담감이 없고 편하게 시장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3개에서 5개 정도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관리가 돼요. 누가 얼마에 팔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데 20개가 되면 그 이상 넘어가면 내가 뭔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를 안 범하려면 종목 수를 줄이시고 지금은 왜 이걸 1, 2, 3번으로 우리가 자꾸 나눠서 하냐면 살 때 뭘 먼저 사야 되고 팔 때 뭘 먼저 팔아야 되는 건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두 번째 캔들, 이제 3개의 캔들, 두 번째 캔들도 이 정도인데 3개의 캔들 가면 어떻겠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여기서 한 90%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네. 그거 뭐 복입니다.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매칭 로라는 거예요. 매치한다는 거 있죠. 맞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로예요. 저점을 맞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단일 캔들을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요. 첫 번째 날 캔들의 몸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컸으니까 매도 압력이 커요. 근데 두 번째 날 매도 압력이 이렇게 크면 그 다음날 당연히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 몸통이 어때요? 작죠.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시가죠. 여기 종가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 압력이면 얘가 셌었으면 그 다음날도 당연히 내려오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가가 높았죠. 얘 몸통의 절반 이상 올라온 거예요.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놀랐겠죠. 매도세가. 야! 와! 하고 파는 거 우리도 그러죠. 하락 추세 때 여러분들이 하람이가 생기면 요거 반전 타임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팔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요렇게 올려줄 때 잽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팔자는 세력이 많겠죠. 조금이라도 비싸지니까 팔아가지고 얘가 내려오는데 이전 저점에다가 저가를 매치시키는 거예요.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매도세가 지금 요 날이 매도세가 센 것 같아요? 매수세가 센 것 같아요? 매수세가 센 거예요. 이 강력한 매도세에 저점을 맞춰버린다는 건 여러분들 매매하다가 저점 맞추기가 쉬워요? 고점 맞추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강력한 매도세에서 저점을 맞춰 들어간다는 건 매수세가 일단은 물러서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강력한 상승 반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몸통이 이게 매도 압력이잖아요. 매도 압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소멸돼 가고 있다. 이런가 조만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디서 살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바이해야 될까요? 이 고점 돌파하면 바이해도 되겠죠. 왜? 매도세가 소멸됐을 테니까. 그러면 손절매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는 손절매가 확실히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것 매도세였는데 그 매도세에 대항하는 매수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점을 지킬 정도로 강력했었는데 이게 붕괴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괜찮아지면 다시 오는 거죠.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매칭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연습 문제도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도지스타입니다. 도지스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음봉이 생겼어요. 강력한 매도세죠. 음봉이 강력한 매도세죠. 더 하락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지가. 매수 매도세가 팽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하락 추세 때 도지스타 보세요. 저 정도면 강력한 매도세가 진행됐으면 막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도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세 못지않은 매수세가 생겼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러서지 않는데 도지가 뭐라 그랬어요? 고무줄이라 그랬잖아요. 쫙 당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하락 추세 때 생긴 도지스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때 화이트가 큰 게 생겼으니까 강력한 매수의 힘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더 올라야 되는데 주가의 고점에서 도지가 딱 생겼어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신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매수세도 밀리지는 못하고 매도세는 나왔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밀리게 되면 도지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지가 나오면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손절매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 바이 시점이 어디죠? 도지 하나로 보면 여기죠.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바이고, 예, 여기가 스탑노스고, 예. 그러면 여기는 셀이 여기죠. 스탑.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스탑노스니까 이제 바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도지의 타이밍이죠. 근데 도지스타는 강력한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넘었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네? 이 블랙을 넘었을 때까지 바이를 미뤄야 됩니다. 강력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이 화이트가 무너질 때까지 매도 타임을 늦춰야 돼요. 도지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가 저점에서 나타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중간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캔들이 워낙 앞 캔들이 컸기 때문에 다음 캔들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고비의 마지막입니다. 트위저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게형 들어봤어요? 집게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용하십니다. 안 들어보시고도 예, 지금까지 예, 저를 보시고 자, 트위저스 포메이션이라는 건 집게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집게냐면 가위 있죠. 가위도 이렇게 맞잡히잖아요. 그 트위저스 포메이션은 고점과 저점을 일치시키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저스 포메이션은 트위저스 탑, 트위저스 바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데 탑이라는 건 뭐냐면 고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가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트위저스 탑은 이렇게 고가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고가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항이 강력한 저항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트위저스 바텀은 이 탑이니까 고점이고 버텀은 저점이니까 저가가 일치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저가가 일치되고 상승 추세인데 고가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항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매매 패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 전략이 이게 저항선이면 주가가 올라오다가 올라오면 저항선이 돌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네? 돌파되면 이게 바이 시점이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노이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또 이렇게 있으면 지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매수를 미뤄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매도를 미뤄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면 저런 형태가 생겼을 때 고점과 저점이 잡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첫 번째 캔들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두 번째 트위저 탑이나 버텀이 잡히는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면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캔들은 크게 나타나다가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면 왜 확률이 높을까요? 예, 사람의 심리들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하람이 크로스죠. 여기에 고점까지 일치되니까 반전의 확률이 높겠죠. 하람이 크로스에다가 트위저 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자, 이게 뭐예요? 행잉맨. 예, 행잉맨의 탑까지 같아지는 거예요. 트위저 탑.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행잉맨일 때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람이죠. 하람인데 가뜩이나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탑까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전이 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 여러분 다크라우드 카바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다크라우드 카바인데 고점도 같아지는 거예요. 트위저 탑이자 다크라우드 카바 하락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 뭐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고 자 슈팅 스타인데
탑도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올라가는 거 보죠. 우리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것만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저점 봅시다. 하람이 크로스죠. 하람이 크로스인데 저점도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람이 크로스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여기도 하람인데 저점도 같아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 해머잖아요. 해머이자 얘도 하람이에요. 예. 근데 저점까지 같아져요. 그러니까 반전 캔들이 3-4개씩 막 복합돼서 나타나면 그만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인버티드 해머이자 트위저 버텀. 예? 그 다음에 호밍 피전이자 트위저 버텀. 그럼 여기는 뭐예요? 피어싱 라인이자 트위저 버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저런 걸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퀴즈로 가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70% 배우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30% 더 배우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량 분석으로. 자, 하람이하고 하람이 크로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스타냐 도지냐 차이점이죠. 그럼 하람이가 더 세요? 하람이 크로스가 더 세요? 네. 하람이 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게 움직일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의 하람이와 호밍 피존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번째 캔들이 화이트냐 블랙이냐의 차이점이잖아요. 호밍 피존 생각 안 나세요? 자, 여러분 여기 호밍 피존이죠? 예. 요거는요. 하람이에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캔들의 색깔 차이죠. 그럼 하람이하고 호밍 피존하고 어느 게 더 세다 그랬어요? 하람이가 센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은 거예요. 예? 이제는 뭐가 더 센지 뭐가 덜 센지도 알고 어느 거 팔아야 될지 어느 거 사야 될지도 알잖아요. 이게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손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눈은 매도인데 예. 매수하고 이런 거. 아래 그림 중에서 하람이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호밍 피존이잖아요. 우리 방금 한 겁니다. 그죠? 방금 한 거예요. 호밍 피존. 얘는요? 하람이. 예. 이거 저 작은 캔들의 색깔은 의미 없다 그랬죠. 얘는요? 하여튼 위치 조금만 바꿔놓으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예, 동양은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동양은 그림자보다 뭐요? 몸통. 그러면 3번이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에 갇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하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람이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요. 얘도 하람이에요. 하람이. 얘도 원래 하람인데 우리가 좀 그나마 공부 좀 했으니까 이 더운 날에 호밍 피존으로 가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람이 캔들이 전형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확 한다는 거 다 하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람이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람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람이가 서양에서는 뭐라고요? 훅 리버살이라 그랬죠. 훅 팍 이러면 복싱하다가 훅 이러면 옥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는 훅 리버살이 나올 때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장이 크게 움직입니다. 훅 리버살에다가 인사이드 돼. 인사이드니까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동양 서양이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죠. 네? 중요한 타이밍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 많이 하세요. 아까 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복습하는 데 가서 복습하세요. 상승 추세에서 하람이 캔들이 나타났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하람이 캔들이 나타났어요. 블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즉시 추가 매수한다. 2번 다음 캔들을 확인한다. 네. 다음 캔들을 봐야죠. 세 번째가, 자, 첫 번째 캔들이 뭐요? 심리. 두 번째 캔들이 예고. 세 번째 캔들은요? 그러니까 아직 타이밍이 안 됐으니까 확인해야죠. 예. 자, 강력한 매도 신호로 판단하고 즉시 매도한다. 이거,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절대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이 그냥 쳐다보며 두려워한다. 예? 예, 이거 보고 야, 팔지는 못하고 막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 심리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트위저 탑에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집경이 고점이 같아지는 거. 트위저 탑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 1번 고점의 일치. 예, 이게 답이겠죠? 탑이니까 몸통의 일치. 예, 이거는 사실 공부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예, 몸통의 절반의 일치. 예, 이러고 아니고 저점의 일치 모두 다 아니고 트위저 탑이니까 고점만 일치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처음 하시면서 이제 주봉과 일봉과 월봉의 중요성을 아셨죠. 월봉에서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이 생겼어요. 월봉에서 트위저 탑이 생겼습니다. 주봉에서 트위저 탑이 또 생겼어요. 일봉에서도 트위저 탑이 생겼어요. 어디에 생긴 트위저 탑이 중요한 신호일까요? 이쪽에 있죠. 월봉에서 이런 반전 신호가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분봉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봉을 더 신경 쓰잖아요. 자, 그러면 주봉에서 트위저 탑을 위한 조건은 이번 주 고점이 지난주 고점과 일치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이거? 네. 모르면 반복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이거 참,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런 그림을 보는 게 자꾸 이걸 눈에 익혀놔야 돼요. 익혀놔야지.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무슨 캔들이었는데 이러다가 HTS 가서 뭐더라 하고 이렇게 노트 열고 이거 보다 보면 캔들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눈에 익혀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보죠. 이게 뭡니까?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답이 있는데 요거 갖고 고르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고르는 건데 얘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녹화 방송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저랑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상승 추세이고 블랙이니까 베어리 싱글핑. 세일 시점이 어딘지 아시죠? 매도 시점이 두 개의 캔들이니까 예고. 예. 자, 요거는 뭐예요? 하람이? 예. 요거는 뭐예요? 예. 요거는 뭐예요? 좀 길면 어렵죠, 하여튼. 예. 다 크라우드 커버입니다. 흑운형. 예. 이제 그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겁니다. 고점에서 검은 거 나오면 비 이제 확 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까요? 하락 추세 때, 예, 블리싱 걸핑. 바이 시점이 어딘지 아시죠? 예, 저 요거는 뭘까요? 이제 헷갈립니다. 요게 뭐냐면 트위저 버텀이자 인버티드 해머인 거예요. 더 강하겠죠? 반전 신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피어싱 라인이죠? 예, 피어싱 라인.
요거는 뭘까요? 예, 요게 트위저 탑이자 행잉맨이에요. 높은 거고. 자, 두 개만 더 하죠. 여기 뭘까요? 불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이죠. 요거는 베어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에 보시면, 이거 와우 여기 TV에 방송에, 한국경제TV에 방송에 보시면 요거 파일 있죠. 다운받으셔서 요걸 프린트해서 오려가지고 밑에다 쓰세요. 그러면서 친구 만날 때나 화장실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나 이 패턴을 눈에 익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캔들 3개짜리로 넘어가니까 1개, 2개짜리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